자, 다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신 4월 17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무료 특강 말씀드렸던 온체인 데이터 분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보고 계시는 VOD 오늘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4일 날 그때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영상 댓글란에다가 평소에 궁금하셨던 질문들 쫙 올려주시면 정리해가지고 제가 24일 날 같이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좀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그 24일 날에는 온체인 데이터 어떻게 보는지 링크들 나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황, 25년도 시황을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과 답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4월 무료 특강 이틀에 걸쳐서 야무지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조정장이 좀 길어지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야. 야, 코인 투자 쉽던데? 조금 뭐 코인 사봤더니 막 40%, 50%막 몇백 프로 금방 가던데? 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 그때 들어오신 분들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때 물려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갖고 있죠? 이제야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 코인 쉽지 않구나. 코인판이 진짜 어렵구나. 차라리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 더 쉬웠구나. 이 생각 드실 겁니다. 물론 17년도, 21년도 지난 상승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이럴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해. 무덤덤하죠, 그냥.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 진짜 쉽지 않구나. 이미 그만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제가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기 힘든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 왔어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랑 엊그저께 업비트 보시면 요새 조금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거? 업비트 보신 분들? 막 자발트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나요? 자, 보이시죠? 24%, 19%. 처음 들어봤던 코인들이야. 엄한 코인들만 올라가.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안 올라가고. 온갖 유혹이 많습니다. 하필이면은 내가 매수한 코인은 지진부진하고 계속 빠지는데 엄한 것만 올라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팔고 당장이라도 올라가는 코인 사고 싶죠?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프로젝트들이 하루에 막 수천 개, 수만 개 됩니다. 내가 A라는 코인이 좋게 봐가지고 샀는데 다음 달에 B라는 코인이 나왔어. 근데 B라는 코인도 좋아 보여. 돈은 정해져 있는데 좋은 코인들은 계속 우후죽순 나와.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담다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죠. 음, 온갖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런 규제나 이런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코인 발행해서 나 이거 뭐 하겠다 부푼 꿈을 심어주죠.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유혹. 빨리 가려고, 수익을 높게 거두려고. 이런 알트코인들이 들어가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코인 투자,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비트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알트코인 투자는 어때요? 도박으로 좀 생각하지 않나요, 주변에? 나 코인 투자해. 그러면 좀 주변에서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지 않아? 아직까지는 선입견이 있어요. 예전보다는 당연히 줄어들었고 예전이랑 다른데 아직까지도 코인 투자 뭐 여기저기서 말을 못한다. 퇴근 시간에도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주머니에다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폰 꽂고 보시죠.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코인 투자가. 그리고 주변에 사실상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야, 주식 뭐 고수라더라, 잘한다더라. 야, 그럼 나 노하우 좀 알려줘. 뭐 좀 알려줘. 차트 보는 법 좀 알려줘. 매수 어떻게 해야 돼? 뭐 사야 돼? 이렇게 질문이 가능한데, 코인은 많지가 않아. 그리고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도 그냥 개긴 독인이야. 단타 치고 그냥 알트코인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커뮤니티 떠돌면서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 얘기들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인 투자분들이 뭐를 시작하냐면 커뮤니티를 들어갑니다. 뭐 비트맨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코인판 이런 대형 커뮤니티 있죠?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코인들이 요새 좋은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거를 보면서 투자를 해요. 그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 9.9명이 코인 시장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투자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픈 톡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대형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얘기들, 아니면 막 자기네들이 막 전문가랍시고 막 분석을 내놓는 것들,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류의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말투부터 들으면 알아. 연령층이 낮아요. 20, 30대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시드가 상대적으로 작은 친구들일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단타치로 들어와가지고 100만 원인데 이제 알트코인 막 몰빵했다가 뭐 얼마 잃고 뭐 10%운 좋게 막 수익 봐가지고 야 막 나 잘한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론 시드 금액이 그 투자 성적률을 대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40대, 50대, 60대 진짜 건강한 투자를 하고 싶고 진짜 수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 시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기대고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구하는 그런 분들의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단타 치고 막 사행성 방송 있죠? 막 자극적인 방송들 막 보고 떠들고 막 웃으면서 댓글 쓰고 막 욕하고 그런 분들 관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관점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시장에 살아도 못 남는다. 음? 제가 항상 상승장이나 하락장 때 커뮤니티 멀리 하라 그러죠. 코인 이슈 방송만 봐. 코인 이슈만 뭐 들어와가지고 뭐 해. 그 뜻 아니에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투자를 하려면 커뮤니티부터 끊으셔야 돼요. 오픈 톡방 이런 거. 그거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정신 해로워요. 여러분들이, 난 매수할 거야, 매도할 거야. 본인이 딱 투자를 할 때 주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그런 커뮤니티를 보고 왔다 갔다 마음이 흘려. 어.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항상 멀리 해야 된다. 코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이슈뿐만 아니라, 진짜 올바르게 데이터를 뭐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그런 방송 보세요. 핸드폰 번호 딱 적어놓고 뭐 문자 하세요. 1번 뭐 외치세요. 2번 외치세요. 리딩방 이런 애들 하지 말고. 아니면 뭐 단타 해가지고 사행성처럼 오늘 업비트 거래량 높으니까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이거 폭등합니다. 그런 어그로성 방송 말고. 음.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매수나 매도할 때 어떤 거 기준으로 매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 정도면 싸다. 아니면 이 정도면 비싸다. 던져야겠다. 그거를 어떠한, 기반으로, 어떤 거 근거로 매도를 하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이거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난 20% 정도 뭐 수익 내면 뭐 봐야지. 뭐 수익 내야지. 차라리 이 정도면 괜찮아요. 차라리 이 정도면 괜찮다. 친구가 지금 장 좋다 그래서 나 이거 살 거야. 나도 살래, 나도. 고점에서 사. 친구가 지금 판대. 지금 손절 때려야겠어. 나도 손절할래, 나도 손절. 본인의 매매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나 기반이 없어.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막 코인 가격이 급등해. 야, 44%, 20% 올라간다. 지금이나 들어가자. 막 손절 때리고 막 지금 들어가. 왜 그렇게 투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비싸. 44% 지금은 들어갈 때 아니야. 라는 게 명분이 딱 생겨요. 근거도 생기고. 가격이 떨어지네? 아직은 좀 저렴한 거 아닐 것 같아.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할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갖고만 있는다 그러면 투자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음?
그냥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싸. 여러분들 좀 많이 느꼈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알트코인 한 20% 30% 빠지니까 야,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졌다. 저렴하네. 다 맞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50% 지하를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땅굴까지 들어가죠. 야, 마이너스 50%면 괜찮지 않을까 샀는데 마이너스 90%까지 갑니다. 이게 왜 실수한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투자의 주체는 본인한테 있어야 됩니다. 코인위슈님, 4월달에 이더리움 오르나요? 얼마까지 갈까요?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이런 분들은 투자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없고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제가 죽으라면 죽고, 지금 매수하라면 매수하고, 매도하라면 매도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제가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려도 투자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거시경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안까지는 아니어도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 지금 트럼프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는지, 달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 이런 거시경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플러스 객관적인 온체인 데이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근거와 명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기반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할 때도 이게 싼지 비싼지, 매도를 할 때도 비싸게 파는지 아니면 저렴하게 파는지, 본인의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나오려면은 객관적인 온체인 데이터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플러스 객관적인 온체인 데이터. 요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잖아요. 여러분들 투자 시장에서 실패한다, 진다, 성공 못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여기다 어느 정도 기다림까지 필요하죠. 인내심까지. 지금 알트코인 많이 물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시드 100%다 갈아 넣었죠. 이분들이 부족했던 게 뭐냐면 거시경제보다도 객관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러면 100% 현금 다 안 썼겠죠? 알트코인에.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시황 잠깐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온체인 데이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의 핵심 주제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총 8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총 8개로 우리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지 그거를 다뤄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의 메인 지표는 트럼프의 정책이었습니다. 관세 인상 정책이죠. 그리고 보조 지표가 온체인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차트 보지 마세요. 온체인 데이터 보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체인 데이터를 잘 보고 차트를 잘 보더라도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관세 끝 그럼 시장은 올라가요. 반대로 관세 전쟁 시작 하면은 시장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 온체인 데이터 하나도 안 중요하다. 메인 지표는 트럼프 정책이다. 이것만 바라보고 가자. 라고 제가 불과 저번 주 한 저저번 주 되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시장 흐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4월 9일 트럼프가 관세 인상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90일 유예를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시장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직까지도 메인 지표는 트럼프 정책 맞아요. 맞지만 이 메인 지표 트럼프 정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영향력이. 그러면 보조 지표였던 온체인 지표가 점점 필요한 시점에 접어드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관세 유예랑 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메인 지표였습니다. 관세 인상. 근데 지금은 관세 인상 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경제방송이나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못 느꼈어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시장에 좀 영향을 이전보다 적게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관세 때린다 그러더라도 좀 시장이 좀 반응이 생겼잖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요, 관세 인상 정책보다 뭐를 원하냐면 트럼프 풋, 백악관 풋, 연준 풋,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공급 정책,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지표가 트럼프 정책인 건 맞지만 관세 인상 정책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높고 안 좋은 정책에서 이제는 시장을 조금 부양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정책들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보조 지표인 온체인 데이터가 점점 중요성이 올라간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 수면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온체인 데이터 보셔야 돼요. 거래소에 얼마나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우리 암호화폐 미국 증시에 자본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아, 찐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 회복장이 시작되구나, 아니면 좀 자본이 점점 유출되네. 관세 관련해서 좀 이런 상황들은 좋아지는데 그러면 다시 추가 하락 아니면 시즌 종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온체인 데이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가 관세 인상 정책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거다? 길고 짧게 가져가냐. 강력하고 짧게, 약하게 길게 가져가느냐. 차라리 강력하고 짧게 가져가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1개월 기준 했을 때 4월 9일이죠. 보이세요? 4월 9일. 4월 9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근데 사실 우리 멤버십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요 얘기 드렸었는데 4월 처음에는 4월 3일이었어요. 4월 3일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 매기겠다. 그거 발표하는 날이 처음에는 4월 3일이었다가 나중에 미뤄진 겁니다. 기억들 하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4월 2일이었네요. 죄송합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과연 악재일까? 3월 19일 멤버십 시그널이죠. 이미 한 달 전부터 저희 하우스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트럼프가 관세 인상안을 발표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좋게 봤어요. 대다수의 경제방송이나 코인방송들이 이거 악재라고 봤을 겁니다. 야,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 인상 터트리면 보복관세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무역전쟁 시작되는 거 아니야? 시장 더 꼬꾸라질 거다. 근데 저는 반대로 봤습니다. 왜?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관세 인상으로 막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막 나오고 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얼마나 관세를 올릴지. 근데 4월 2일 날 딱 발표를 하면은 트럼프가 얼마나 관세를 올릴지 시장이 알 수 있죠. 그럼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때렸다. 많이 때렸죠, 이번에. 그럼 시장이 빠지다가 다시 반등할 거다. 아니면 시장이 예상보다 적게 때렸다. 그러면 반등할 거다.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반등할 거다. 그래서 저는 4월 2일, 물론 트럼프 정부가 4월 2일에서 4월 9일로 연기를 했죠. 4월 9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거다. 시장이 회복 장세로 바뀔 거다. 자, 보시면은 4월 2일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3월 말 협상이 끝난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이고 기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협상안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가. 불확실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롱뷰를 바라봤습니다. 왜? 소비 감소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나 흐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하우스 상반기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냐? 올라갔죠. 4591 기점으로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우스가 예상한 가격 시점 있죠?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몇 월 달 올라갈 겁니다. 몇 월 달은 회복이고요. 몇 월 달은 올라갈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지금 잘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하우스 상방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 예상 우리 방향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거를 갖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시황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상반기 시황을 이렇게 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분석들의 기반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코인 이슈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황을 분석해야 될까?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중에 온체인 데이터 8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상반기 올라갑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멤버십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2월달, 3월달도 비트코인 1억 원 최고점 찍었을 때도 그때 매도해야 된다고 최고점 매도 사인 나갔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일부분 익절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고점에 매도하셨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매도를 못했죠.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럼 제가 항상 우리 매수랑 매도 이런 사인들을 드리죠. 언제 덜어야 됩니다. 언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인들을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요 내용들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멤버십에서 막 이렇게 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칼럼 올려드리고 그 내용들이 다 수천만 원짜리 그 기관들한테 써주는 거, 기관 보고서. 시황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다 거기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뭐 무료 강의나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는 내용들이 다 기관 애들이 보고 읽고 듣고 시장에 녹여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간을 써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최대한 좀 복습도 하고 값어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값어치를 모르시더라도 최대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8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8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첫걸음이죠. 지금 전 세계 자본은 어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나? 전 세계 유동성 이동 경로 지표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그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올라갔고, 거시경제가 막 불안전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막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올랐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을 때, 미국의 국채 시장이 막 흔들렸어요. 장기채 금리가 튑니다. 그럼 누군가 장기 채권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거고, 누군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난주부터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을 했어요. 자금이 이탈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머니마켓 펀드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생각을 해서 현금이랑도 같다. 1일물, 뭐 2일물, 단기적으로 그냥 뭐 여기 펀드에다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언제든지 하루짜리 이틀짜리 단기성 뭐 펀드다, 예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금 현금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죠. 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전 세계 기관 투자자 뭐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금도 아니고요, 미국 국채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미국 주식도 아니고요, 현금입니다. 현금이죠. 자, 미국 증시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요, 은행한테 받을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했던 이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마진콜이 날 수도 있고 청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전자산인 금이나 미국 국채라도 던져서 현금화를 해야 돼요.
혹은 은행들이 야 너네 주식 가격 주식 그 시가총액이 좀 떨어졌잖아 비중이 떨어졌잖아 우리한테 현금 좀 줘 현금 좀 다시 내 그러면 현금이 필요하겠죠 현금이 없으면 국채 팔아야죠 안전자산이어도 그럼 지금 거시경제가 단기적으로 막 흔들리고 이렇게 위험할 때는 미국 국채도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현금입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기관들 헤지펀드들이 현금을 구하려면 국채 던지고 뭐 주식 던지고 뭐 이것저것 현금을 조달해야겠죠 그 현금이 MMF 창구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전 세계 가장 많은 유동성이 몰려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래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비트코인 주식도 아니고 국채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현금이라는 겁니다. 물론 금도 예외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금 아니면 현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흐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90일 유예했죠. 그리고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불확실성 사라졌고 며칠 뒤에 유예까지 했어. 시장의 공포 심리는 낮아졌죠. 그러면서 MMF 현금 들고 있는 기관들,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 중입니다. 이거 주식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채권 들어가야 될까? 갈 길을 잃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갈 길 잃은 돈들, 현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요게 지금 어디론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기성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기성 자금. 지금 대기성 자금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신문 그 표지에 표지 1번에 일간지 신문 제일 1면에 트럼프 중국과 화해 무역 관세 인상 종료 기사 뜨잖아요. 대기성 자금들이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시장에.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 미친 듯이 펌핑 나올 거예요. 그게 대기성 자금입니다. 제가 21년도 상반기에 상승이 나왔고 하반기에 또 상승이 나왔죠. 더블탑이었을 때 제가 상반기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반기 한 번 더 갈 겁니다. 어떻게? 뭐를 보고? 점쟁이도 아니고 증권 예탁금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예수금들 그 액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동성 아직 많습니다. 주식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코인이랑 그 역시 대기성 자금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기성 자금이 이렇게 많다는 건 시장이 끝나기 힘들다는 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시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현 시점에서 V자 반등 가능할 수 있고요. 혹은 추가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을 지금 만지작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MMF 창구 지금 현재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하냐 알려면 MMF 창구를 요걸 한번 보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RSI 지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RSI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과매수인가?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과매수인가? 아닌가? 반대로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막 다 던지는 것 같은데 과매도인가? 지금은 어떤 상태지? 지금 가격 변동의 속도랑 크기를 막 측정하고 싶고 모르겠어. 진짜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그때 사용되는 게 RSI 지표입니다. RSI 지표예요. 일단 정의만 말씀을 드리자면 RSI 지표는 0부터 100까지 숫자 범위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과매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던진다는 거죠. 반대로 RSI가 70 이상 올라가잖아요. 과매수 상태입니다. 누군가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누군가 미친 듯이 팔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매수 시점이 될 수 있겠죠. 미친 듯이 파니까. 만약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자, RSI가 70 이상 올라갑니다.
누군가 뭐를 하고 있다? 대량 매수를 하고 있죠. 막 불이 붙었어. 막 미친 듯이 매수를 해. 가격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면 우리한테는 매도 시점이구나. 고점이구나. 꼭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 정리하자면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 시점.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 시점.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30 아래 70 이상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매수 매도하면 너무 쉽겠죠.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변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강세장이네. 추세적으로 추세장인 상황이야. 추세적으로 강세장, 상승장이야. 미친 듯이 올라가. 그때는 이게 맞지 않아요. 강세장에서 우리가 RSI를 본다 그러면 80 이상이 과매수 수준 정도 됩니다. 90일 수도 있고. 약세장이야. 미친 듯이 던져. 하락장이야. 그때는 20 이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변수. RSI가 70 이상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해. 그리고 반대로 저점도 이전 저점보다 더 낮아져. 그럼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반대 포지션, 반대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RSI가 30 이하로 떨어져. 근데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더 낮아지지 못해. 빠지지 못해. 고점도 마찬가지고. 고점도 고점 이전보다 더 높아져. 이래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포지션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여. 그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 근데 RSI가 계속 지진부진해.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자, 요거 업비트 보시면 그 지표 딱 눌러가지고 RSI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표 누르면은 여기 쭉 내려다 보시면은 RSI 있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검은 색깔 선. 요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76 이렇게 적혀 있죠? 요런 식으로. 자, 강한 추세나 하락 추세가 있을 때는 RSI가 어떻다? 극단적인 값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 RSI가 80 이상 올라가. 근데 과매수 상태인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거 따졌을 때는 지금이라도 던져야 돼. 왜? 과매수니까. 근데 지금 던졌는데 어떻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강한 상승 추세장에서는 RSI가 과매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RSI가 60입니다. 59죠? 59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데 61에서 RSI가 점점점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71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RSI는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 RSI가 선행지수 역할을 해요.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과매수가 미친 듯이 먼저 드러나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70 그리고 30 이거는 기준점일 뿐이에요. 추세 상승장이다, 막 하락장이다 이거에 맞춰서 80이 고점일 수도 있고 90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50 RSI 중간값 가격이 내려갈 땐 지지선 이렇게 봅니다. 저항선. 또 어떤 트레이더들은 RSI가 또 50선을 넘으면 매수 신호고 뭐 50 아래 떨어지면 매도 신호 그냥 다 기준점이 달라.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적용하면 안 돼요. 야, RSI가 지금 80이니까 무조건 던져야겠네.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배운 대로 RSI가 지금 80이죠? 74죠?
그럼 70 넘으면 던져야 되는 게 맞아. 과매수니까. 근데 안 던지고 갖고 있더니 가격이 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SI 지표만 봐서는 비트코인 가격의 유출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 다른 보조 지표들이랑 같이 사용해야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RSI 지표만 딱 보고 이거를 비트코인 매매에 적용을 시켜. 그러면 그거는 무딘 무기. 칼날이 날카롭지 못하고 그냥 무기도 아니고 그냥 뭐 대나무 막대기. 대신 다른 보조 지표들이랑 같이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너무나도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투자에 있어서. 음.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통 RSI를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조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보통 단기나 차트 투자자분들이 차트 보시면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RSI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단타를 치지 말라, 단타 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RSI와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매수 시점이 적당한지, 적합한지. 매수에 필요한 온체인 데이터 수십 가지 있죠? 다 대조해봐. 그 중에 한 가지 RSI 지표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엑시트를 할 시점이다. 다 대조를 해봐. 그러려고 우리가 RSI 지표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거시경제랑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반기 몇 월 달에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시황을 미리 예상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지 중단기,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쓰는 겁니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한번 가볼게요. 자, 도미넌스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도미넌스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항상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독주를 하면서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움츠러들거나 더 빠질 거예요. 횡보치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알트코인에 힘을 못 쓴다. 대신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비트코인 알맞은 상승장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굉장히 중요하죠. 알트가 됐던 뭐 본격적인 상승장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니까. 자, 이더리움 도미넌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 하향을 걷고 있죠.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뭐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줄어든다, 이더리움 망했다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왜? 비트랑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거는 지난 상승장까지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보통 알트 불장의 시작과 끝을 담당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찌됐든 간에 월가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월가 기관들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상승장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월가 기간이 들어오는 자금, 월가 자금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이더리움 상승 시점에 맞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자, 토탈3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죠,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11월, 12월 달에 방송하면서 요거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걱정된다. 이거 분명히 깨질 건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갈 수 없다. 기억나세요? 그럼 최소 절반 이상은 빼야 된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때 제가 11월, 12월 달에 이거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경고 아닌 경고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밑에까지 빠졌죠. 절반보다 더 빠졌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3만 알고 있으면 뭐 요 정도 시점, 요 정도 시점에서 알트코인 어느 정도 덜어내고 현명하게 알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최고점은 아무도 못 맞춰요.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 굉장히 중요하다. 자, USDT 도미넌스 테더죠?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USDC 도미넌스 쭉 올라가죠. 자,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한 개 딱 놓고 보면은 시장을 해석할 수 없어요. 비트, 알트, 스테이블 코인 요 세 가지를 접목시켜야 됩니다. 유연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최절정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서 이때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빠져. 그러면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유동성이 어디론가 갔다는 건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비트코인 흡성대법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벌어졌던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알트 불장이 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 떨어지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면서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안 오르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는데도 그럼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를 보셔야죠. 아, 알트 불장 없이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현금화해서 빠져나가는구나. 시즌은 끝나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USDT, 알트코인 도미넌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토탈 3 중요하죠. 토탈 3. 아, 토탈 2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비트코인 제외 시가총액 상위권 125개 알트코인을 토탈 2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작년에 딱 보셨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기점으로, 아, 알트 불장이 왔네, 안 왔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시향을 막 드리고 상승 시점, 매도 시점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 네 번째. MVRV 지표네요. 자,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어. 지금 쌀까? 싼 게 맞나?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 커뮤니티 가서 물어봐야 되나? 지금 내가 던지고 싶어. 싼 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때 사용되는 게 MVRV입니다. 그래서 MVRV 지표가 커질수록 상승장에 해당이 돼요. 자, 상승장에 가깝고요. 상승장에 가깝다는 거는 매도 시점일 수 있다는 거겠죠? 꼭지점. 그래서 3에서 3.7 진짜 많이 올라갈 때는 10 이상도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빡 쭉 올라갔을 때. 그리고 반대로 MVRV 지표가 작아질수록 하락장에 해당됩니다. 0.7에서 1.5 정도면 하락장에 해당되죠. 자, 하락장이라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 시점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MVRV 지표를 보면 1.74입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기 중간에 해당이 되죠. 1.74.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MVRV가 1.74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MVRV만 보자면. 첫 번째, 최근에 하락장이었죠. 조정장이었죠. 조정장에서 V자 반등이 나와서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위치에 있을 가능성. 아, 하락장이 지속이 됐고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자, 두 번째. 아직 밑바닥이 안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갔는데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이 중간에 있는 1.7이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3.7까지 갈 수도 있고 요렇게 반대로 1.7이 0.7, 1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와 있구나. 애매모호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MMF 창구에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넣고 있는 거구나. 확실한 매수가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조 그 온체인 지표들, 데이터들 같이 활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VR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륨 가중 평균 가격이라고. 이게 뭐냐면 매 캔들마다 거래된 금액이 있죠. 거래된 금액이랑 거래량을 곱해서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캔들, 어떤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냐, 어떤 놈이 이 구간에서 많이 샀냐, 이 가격이 많이 샀냐,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V와. 이게 보통 뭐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어디서 많이 몰렸니? 비트코인 83K에서 몰렸어, 82K에서 몰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돈이 많이 몰렸다는 건, 기간 아니면 고래.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고래 투자자들이 어디 시점에서 많이 샀구나, 아니면 반대로 많이 팔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VWAP 지표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시장의 실질적인 심리적 기준선에 해당됩니다. 심리선이에요, 심리선.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평균 매수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야. 7만 달러 아래는 안 빠지겠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적 기준선이라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많이 매수를 했거나 매도를 했던 돈이 많이 몰린 가격대. 그거를 VWAP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VWAP을. VWAP 그 기준선이 7만 달러야.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 8만 불에 샀네. 그럼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VWAP 기준이라면. 야, 씨, 고래보다 비싸게 샀잖아. 응? 비싸게 매수. 자, 7만 불보다 낮아. 6만 불에 샀어. 나는 기관 투자자 고래로 추정되는 얘보다 적게 싸게 샀구나. 나는 고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이런 식으로 시장 심리선을, 기준선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거래량이 많이 몰렸다 그래서 기관이나 뭐 고래 투자자가 아니라 보통 VWAP 요 지표는요, 많이들 쓰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기관 투자자나 대형 고래들이에요. 걔네들이 보통 알고리즘 매매하죠? 제가 기관 투자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매크로 매매한다고.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 매매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가 VWAP입니다. 그래서 VWAP 기준에서 여기에 많이 몰렸다. 그러면, 고래나 기관이 담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높겠구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표 한번 눌러볼게요. VWAP. 자, 이렇게 초록 색깔 쭉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거보다 좀 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비싸게 샀구나. 반대로 요거보다 조금 아래에 와 있어. 그러면 괜찮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VWAP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VWAP 지표를 또 추세장에서는 또 달라요. 이 온체인 데이터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 밑으로 빠져. 그러면 상승장. 10 위로 올라가면 하락장. 단순히 하면 좋아. 근데 변수가 존재해요. 이 VWAP 지표도 추세장 있죠? 상승장. 여러분들 상승장에서는 아무도 못 말려요. 온체인 데이터 안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상승장에서는 또 이게 맞지가 않아. VWAP보다 높은 가격이 있잖아요. 상승장에. 그래도 가격 더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때는 단타 치시거나 선물 거래하신 분들이 있죠. 롱 포지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야, VWAP보다 위에 있네. 기간 투자자보다 더 비싸게 샀네. 그래도 더 갑니다. 그럼 내가 현물 거래로 단타에 적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상승장 때 VWAP보다 높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VWAP을 역이용해서 또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떠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같이 세트로 묶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황금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황금 송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거시경제랑 그 시점에 맞춰서, 시황에 맞춰서 쓸 수가 있는 지표가 있고 못 쓰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VWAP 지표 다뤄드렸고, 자. 그래서 초록 색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업비트 지표, VWAP 선택,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잠시만요. 자, 이제 다음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양수면은 입금이 많이 됐다는 거고요. 음수면은 어떻게 됐다?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연히 양수가 좋겠죠. 유입량. 당연히 양수가 좋겠죠. 그리고 음수가 당연히 나쁠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헷갈렸죠? 거래소 입출금이 아니라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양수면 많다. 그리고 음수면 수요가 적다. 그게 확실하겠죠. 이게 이제 다른 그 거래소랑 좀 이제 뭐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양수면 좋은 거, 수요가 많다 받쳐준다. 음수면 나쁜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최근에. 자, 음수죠.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게 작년에 연초 1월 11일 이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1월 11일 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죠. 미국 자산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된 이후부터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예전에는 비트코인 시장을 누가 핸들링했다? 작업자, 뭐 거래소, 뭐 그레이스케어 이런 그 펀드들. 근데 작년 1월 11일 이후부터는 월가 헤지 펀드들, 월가 자본이 핸들링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월가 자본들이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해서 유입이 많은지 유출이 많은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 굉장히 정확도 높아요. 만약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계속 양수로 오랜 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음수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시장이 혼조세다.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어떤 그 측면에 몰려가지고 그것만 딱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정확한 판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계속 오래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거고 양수가 오래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것도 지켜보셔야 되는 지표라는 거. 자, 그리고 봅시다. 글로벌 M2 나왔네요. 자, 글로벌 M2.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글로벌 M2 정의가 뭐냐면 현금, 수표, 뭐 시장 계좌, 펀드, 10만 달러 미만의 예금.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 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돈의 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돈의 양이 많으면 그 돈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코인 살 수 있겠죠. 글로벌 M2 통화량이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구나.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을까? 여러분들 글로벌 M2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죠. 자,
이거 기점으로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지금 최고점을 넘었습니다. 작년 9월달, 9월 30일 날 최고점 찍었는데 전고점 넘었어요. 이미.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아, 글로벌 M2가 이렇게 높으니까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가격 오르겠구나. 근데 그렇게 100% 무조건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글로벌 M2는 화폐입니다. 유동성 공급량이에요. 이 유동성이 풀렸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MMF 창구에 갖다 놓고 지고 있을 수도 있어. 무조건 시장에 돈이 풀렸다 그래서 그게 주식 코인 시장을 상승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높겠지. 근데 글로벌 M2가 트럼프가 막 관세를 흔들어대고 막 거시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지갑에 쥐고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 경기 침체 올 것 같대. 은행들이 풀까요? 안 풀죠.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행들이 보유하거나 MF 창고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시장에 돈이 풀렸는데 트럼프가 막 전쟁 터트리고 막 무역전쟁 한대. 금이나 미국 국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아까운 자산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글로벌 M2가 지금까지 오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뭐 시차를 두고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까지는 높은 확률로 그랬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참고할 수 있는 우리가 지표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한번 보자면 FTX에서 파산했을 때 그 비트코인이 2천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멤버십 방에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M2 공급량이 밑바닥을 계속 밑둥구리를 쳤어요. 계속 하단가를 유지를 했고 결국 조금 올라가니까 어떻다? 상승 사이클이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M2 차트가 M2 지표가 쭉 올라가. 그럼 비트코인도 같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차가 존재해요. 3개월에서 그리고 어떤 뭐 칼럼들이나 분석들은 108일도 있습니다. 108일이면은 3개월 하고 18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되네요. 한 4달, 4개월 조금 안 되는 시점이네. 그래서 3개월 혹은 108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개월에서 한 108일 정도. 그래서 글로벌 M2가 쭉 올라가고 3개월에서 108일 정도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성 자산시장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M2. 이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라는 거. 자, 마지막 12주 선행 181, 아니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08일이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타 날 수 있어요. 108일 선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 마지막 해시레이트 8번째. 자, 여러분들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해시레이트가 높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컴퓨터들, 채굴장들 경쟁이 심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채굴하는데 난이도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비트코인 한 개를 우리가 채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할 수 있겠죠. 전기세도 들어가고요. 직원비 월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임대료도 들어가고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그래서 채굴 난이도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산정이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시레이트가 높아졌다는 거는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자, 안 좋은 의미는 뭘까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해. 나는 A라는 좋은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채굴 비용이 적은데 B라는 사람은 막 진짜 옛날에 586 컴퓨터를 막 해가지고 채굴 비용이 낮아. 이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이런 채굴하는 이런 그 채굴 뭐라 그럴까? 채굴 경쟁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독점하는 구조가 지속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보안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의상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의 보안도 흔들릴 수 있고 채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당연히 수익성이 안 받쳐주니까 채굴 안 하겠죠. 근데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데 해시레이트는 점점 높아져. 지금 상황이죠. 점점 높아지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져. 디커플링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이 강해지는구나. 수익성이 지금 당장 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 법안에 막 해가지고 모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 많이 일어나겠구나. 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채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항상 조정장 때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채굴 원가, 채산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저번 상승장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조정장이 오거나 상승장 내에서 하락이 오잖아요. 그럼 항상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해시레이트 갖고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계산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비트코인 채굴 원가 단가가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다. $10,000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죠. 왜?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 이하로 내려가. 그럼 채굴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굴자들도 $10,000까지는 안 빠지게끔 시장 조절을 하겠구나. 왔다 갔다 조절을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막 분석했던 게 채굴 원가예요. 채산성.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식이 2024년도 1월 10일 이전까지는 맞았어요. 맞았다기보다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에 뭐가 됐죠? 미국 자산에 편입이 됐죠? 그때부터 월가 자본들이 핸들링을 합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을 지락펴락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이거 위험하니까 안 할게요. 가격을 지락펴락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핸들링하는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는 채굴장, 거래소, 이런 암호화폐 이런 누구야? 그레이스케일 막 이런 애들. 얘네들이었다면 현물자산 승인된 이후부터는 월가 자본이라서.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의 채산성 가격이 좋은 장비로 채굴을 한다? 그럼 평균 그 채굴 단가가 4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준의 채굴 그 기계는 5.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그리고 핫발이 안 좋은 기계 8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즌에 채산적으로만 본다면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은 4만 불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확도가 더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고인물들 2017년도 투자자분들 2021년도 투자자분들 좀 그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요새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접했던 기사들이 있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졌습니다. 채굴장들이 그렇게 매도를 해. 그러면서 수량과 공급과 그 수요를 막 조절을 했는데 요새는 채굴자들이 매도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지가 않죠. 왜 그럴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채굴자들이 매도해서 운영비를 충당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CD 발행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 팔고 막 코인 투자 받고 그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은 비트코인을 담보대출해주죠. 이자 받아가면서. 예전에는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도해서 자금을 운용을 했다면 지금은 CD 발행이라던가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수익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 이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산성 가격을 기준으로 이 정도 아래까지는 안 빠지겠다. 요 방식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해시레이트. 자, 그래서 8개 오늘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좀 알아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많아요. 채굴 난이도 증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정리해놨죠. MACD라는 또 온체인 데이터도 있고요. 2년 MA 요거 중요합니다.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토탈 3 아마 토탈 2죠. 아까 말씀드린 거 알트코인의 상승장과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이거는 무조건 다양한 보조 지표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맛배기로 알짜배기 8개 요것도 중요해요. 8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상승장 알트 불장 여기에서 쓰실 수 있는 보조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 이런 방법들 사용하는 방법들과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어디서 다룬다? 멤버십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멤버십 영상에 다룰 거고 오늘 다룬 거 8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멤버십 그 시황 예전에 막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 월초마다 시장 데이터 분석해드리죠. 온체인 데이터 그 영상이랑 그 방송 정리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총 8개 온체인 데이터 특집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24일 목요일 날에는 뭐 나간다?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룰 내용들은 25년도 시황 말씀드릴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를 오늘 배웠던 이 온체인 데이터와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진짜 알짜배기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올해 거시경제까지 같이 합쳐서 올해 자산시장의 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배웠던 온체인 데이터를 어떤 링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링크도 제가 다음 시간에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Q&A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있죠?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다 종합해가지고 다음 24일날 실시간 방송할 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꼭 영상 댓글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일까지 4월달 오늘 무료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은 3월 4월 온체인 데이터 전자책자 일괄 지급해 드릴 겁니다. 전자책자 일괄 지급해 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시장장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하우스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월달 데이터 이 무료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준비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간도 많이 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24일까지 꼭 실시간 방송 봐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건 8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8개, 80개, 800개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상 댓글란에 질문 남겨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24일날 우리 또 뵙시다. 좋은 내용들로 그때는 시황도 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24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